우리가 슈타이너를 생각해 봤을 때 시기상으로 보면 자유의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아카샤 연대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신지학이 있고 마지막에 뭐 교육적인 뭐 이 집필이라든가 강의가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작은 자유의 철학이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내용의 배움으로 봤을 때는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대표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그것을 만나러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근저에는 신지학이라고 하는 강력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아카샤 연대기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신비학 개론이라는 것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 펼쳐질 교육의 내용들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유의 철학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삼 사성의 과정에서는 자유의 철학이 나온 거고 환오해서 칠의 자리에 딱 앉아서 신작을 확 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카샤 연대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구의 자리에서 다시금 현실 세상에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슈타인한테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운삼사성 환호 자리까지 와야 될 그 수많은 이 우주 섭리 안의 지식들을 굉장히 간추려 가지고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놨다. 우리는 강력한 이치 천부경으로 이미 꿰뚫었지만 현실 세상에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니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작업들을 슈타이너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해놨다. 오버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죠. 객관성을 어떻게 보면 잃지 않고 딴 길로 많이 새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할 말은 또 다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크게 어떤 삐뚤어진 뭐라 그럴까요? 사고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에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에어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삐뚤어진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삐뚤어졌다. 그래서 에어는 지금 다시 오면은 지금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고 성철 스님도 그냥 완전 삐뚤어졌던 거죠. 살아생전의 교육이라든가 아예 깨닫지도 못했는데 가르친 거나 다름없다라고 스스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미끄러짐이 있었던 거죠. 깨달음에. 근데 슈타이너는 제가 계속 보지만 거의 뭐 미끄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뭔가 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대 차이에서 오는 틈. 그때는 100년 전이었고 지금이 2021년이다. 이러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말들. 그거 일단 하나 하고 천부경의 강력한 이치를 몰랐다는 요런 데서 파생된 안타까운 점들, 모자란 점들. 이거 빼놓고는 슈타이너의 이 통찰들은 거의 모르겠어요. 완벽해요. 완벽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거죠. 특별히 깨진 게 없잖아. 특별히 말하는 것들이. 그런 포인트들로 슈타이너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박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서양을 합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 이거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이거는 뭐 우리들의 위치, 제 위치를 떠나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는 뭐 조화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동양 서양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는 것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최고다. 그냥 사상 종교 철학 그냥 합쳐서 물질 세상 안에서 장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뜻 제가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다. 이러는 거죠. 박 선생님 또 한 번 더 반갑다. 28년도까지만 해도 강의가 약간 힘이 없었는데 딱 1년 차이로 같은 아카샤 연대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이 생겼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때마침 보니까 19년도 강의가 11월이에요. 우리 딱 시작했을 11월. 동시에 시작한 거야. 저희하고 박 선생님하고 강의를. 저는 이때는 19년도 11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스타녀가 누군지 그냥 얘기만 들었고 발드로프라는 것만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천부경을 알고 나서는 뭐 이제 노자 거쳐서 뭐 이제 불교의 중요한 말들 다 거쳐서 넘어오면서 에오 지나오고 신지학 지나오면서 스타인화에 깊이 빠져보는데 내용이 다 들어있어.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운명과 숙명같이 어쩔 수 없이 이건 뭐다? 일시무시기 때문에 그러하게 흘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증명이다. 설명이다. 내가 맞네, 너가 맞네 하는 그런 증명이 아니에요. 이 차원은.
우리는 지금 못 보는 사람들한테 이것만 증명해 대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천부경을 통해서 무세상을 열어놓은 곳에 그냥 증명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슈타이너는 굉장한 정수까지 다다른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잘 들리고 한자가 아니고 이런 글씨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동양사상 주역만 봐도 아카샤 연대기보다 훨씬 폭이 크고 깊어요. 훨씬 폭이 크고 깊다. 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주역이 지금 어떻게 깨졌는지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3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다 봐왔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공자님이 그래서 바빠진 순간부터 세상은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자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역할을 했냔 말이에요. 무슨 역할을 했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3000년, 앞으로의 1만 년은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500년짜리예요. 최소가. 우리가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이 무세상을 열어놓은 것, 천부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 철학 종교를 기틀을 잡는 것이 이게 1500년짜리란 말이에요. 조선왕조 500년의 2배. 예를 들면 일단 한 생에 뭐라 그럴까요? 한 나라의 어떤 그냥 한 사이클? 조그마한 그냥 지구에 우리나라 요만큼 있는 한 사이클? 근데 이제 무게가 달라요. 앞으로 1500년은요. 지난 곱하기 10의 값어치를 해요. 15,000년 정도의 시간의 값어치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1500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1500년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 지나온 지금 인류 역사의 모든 진화 발전을 거의 1500년 이끌 새로운 사상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사실. 뭐를 통해서? 천부경을 통해서 무의 세상을 열어놓은 요 사실 딱 하나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 우리가 열어놓은 세상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다르다. 이것만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의식혼 이상의 영혼 세계로 다 올라오는 거야. 그냥 말 안 해도 평범한 교육만 받아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교육만 받아도. 그게 원래 인간이 해야 될 교육이었는데 다 깨졌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옛날에는 뭐 성인이 한두 명 태어났지만 지금 그건 더 잦게 일어날 거지만 더 정수의 꼭대기에서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 많이 된 선생님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이완 공부하시는 분들 제발 미끄러지지 말라고 계속 안 좋은 소리, 쓴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들을 알아주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 떠드는 거죠. 나누잖아요. 혼에서도 오성혼이 있고 여기 이쪽에 이제 몸이 여기니까 감각혼이 있고 의식혼이 있고 여기 또 세 개로 나누죠. 있을 때 이 이 오성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환 5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환 5자리. 왜? 운삼사성 환호, 육방세계. 지금 몸을 안고 있는 이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봐라. 그게 환호거든요. 환호 자리. 자, 의식혼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7의 자리에서 7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환 5자리를 제대로 앉아야 7의 자리에 간다라고 했을 때 우성혼을 제대로 앉으면 의식혼을 통해서 영적 자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자아 자리잖아요. 영적 자아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슈타이너는 이렇게 자명한 소리를 하죠. 이게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를 얘기했을 때 이쪽 세상이 아인이면 이쪽 세상이 아인소프고 이쪽 세상이 아인소프 오르 정도의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 위치를 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는 거의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어로 써놓은 책을 일본어로 해석을 하고 그 일본어로 해석한 거를 한글로 보고 있는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주역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쉬운 말들로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에도 강력한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가.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두 개 강의를 갖다가 그렇게 해체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쉽지만 그런 작업을 해드려야지 그게 선물이에요. 제 진심이야 그게. 그거에서 깨진 것들을 제발 알아달라고 제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강의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제 결과를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떠들었어도 물론 강의는 안 보시겠지만 우리 강의에서 지금 제가 이치를 설명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게 어, 안 들어본 단어라든가 뭐 어휘라든가 어투가 있어서 그렇지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는 저건 공부 안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지. 아니 다 알고 있어 이미.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천부경을 그렇게 직역해내시는 걸로 보면 알 수 있어. 그냥 다 거기 대비시켜 보면요. 이건 내가 모르니까 아니겠지. 아니에요. 천부경에 그냥 다 대비시키면 그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훨씬 더 상위 개념이다. 거기서 자신감은 가지셔도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또한 실수할 수 있고.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야지. 잃지 않아야죠. 그거. 굳게 믿고. 개 고양이를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안에서 이거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을 더 망쳐놓으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진짜 깨달으면 개가 뭔지 고양이가 뭔지 생명이 뭔지 다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얘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이 소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할 때는 지금처럼 그런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패션이 아니라는 거야. 옛날에는 소가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죽으면 진짜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소 팔려갈 때 눈물 보고 육식을 끊으셨어요, 진짜. 어렸을 때 끊었대. 그래서 평생을 안 드세요. 고기를, 육식을. 그게 진짜 사랑이지 뭐예요, 그게. 그게 진짜 이 인간이 개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소를 보는 거죠. 지금 개, 고양이 보는 꼴 좀 보란 말이에요. 그거 패션이지. 옷 걸치는 거하고 똑같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 아니에요, 이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인스타에 좋은 사진 찍으려고 하고 이쁜 게 키우려고 하고 못생긴 게 갖다 버리고 10년 못 키우고 다 갖다 버리고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전체적인 통찰 안에서 봤을 때 하나의 생명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자칫 여기서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아니 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개고양이 이것도 음양의 이치 아니야?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바르게 생각하면 이 개고양이 이치도 그렇게 바라보면 어차피 그러한 거 아니야? 그냥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통찰하기 시작하면 잘못 빠져요. 잘못 빠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알고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면 개고양이 그렇게 안 본다는 소리예요. 진정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치로 보면 당연하죠. 개도 생명이고 고양이도 생명이고 다 같은 하나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하물며 돌도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돌도 돌멩이 하나도 돌멩이 하나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져 죽는 거예요. 없어요. 그 정도의 통찰은 누구나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 개고양이를 이용해 먹는 이 꼴 거기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그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한지 모르고 개고양이에 더 매달리는 것 이 현실 이게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이 잘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꼴 같아서는 무슨 사람이 잘나요? 개고양이보다 더 못한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왜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개가 사람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와요. 개고양이가 사람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 먼 이야기겠지만 우리도 한때는 여러분이 키우는 화분 같을 때가 있었고 어? 언젠가는 여러분도 개 고양이로 있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깝죽대다가는 얘네들한테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건 100% 미래. 어차피 이거는 이치예요.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이 제 눈에는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 고양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안타까워. 이게 지난 강의 때도 저도 이 얘기 나오지 않았나?
제목이 아마 토막 제목에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일 깊은 어둠이 될 테니까 저한테서 네. 빛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서원이 저랑 약간 비슷하다고 하잖아. 어. 제가 왜 빛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까요? 이것의 그 물질 세상 안에서의 빅빅거리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제가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어, 제 성향 자체도 약간 마지노선을 깔고 가는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 생각하고 늘.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에는 좀 반하죠. 제 성격, 성질 자체가. 그런데 이제 천부경 만나고 나서는 좀 바뀌긴 했지만 양쪽을 다 그냥 공평하게 보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제 성질, 제가 갖고 온 정보는 이 물질을 받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똥막대기가 된다. 제가 진창에 구르겠다. 제 진창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적어도 동무 여러분들은 제 진창에서 똥막대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꽃을 피워주십시오. 제가 그냥 제일 밑바닥 자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밑바닥 자리. 그러니까 저도 뭐란 소리예요. 결국 이 뉘앙스 전체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어둠이란 소리예요. 저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디서 빛나나 잘 생각해 보시고 제일 밑자리가 빛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일 밑에 자리가. 지금 이렇게 어둠을 쓰고 무주 경계선에 에오도 쓰고 물질에 나 에고를 쓰고 있고 그 경험들 정보 나는 어둠인 것 같고 우점과 무점들이 살아있는데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동무들을 이 상부상조 품앗이하면서 나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 거야라고 하고 있는 지금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루어지죠. 어둠이 있어야지. 어둠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둠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약간 유치한 비유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비유예요. 지금 때마침 이 보드가 어두워요, 밝아요? 때마침.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잖아요. 이 판이. 제가 글씨 쓰고 있는 판이. 글씨 쓰고 있는 판이 화이트보드인 것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게 어둠일 수가 있잖아. 보통 흑판에다 쓰잖아요. 저 백분으로. 근데 화이트보드라는 게 있잖아요. 화이트보드라는 게. 근저에는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이 풀어지기에는 누나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계 예를 들면 이치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치야 빛하고 어둠이 진짜로 보면. 그리고 그냥 어둠에서 빛이 써지는 것은 어둠이 어둡다 까만색이다라고 연관 짓는 게 아니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맞잖아. 빛으로서 상대성이 있으면 어둠이 빛나는 거죠. 어둠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 지금 이거 까만색 글씨면 어떻게 해요? 까만색 글씨로 보이겠지. 이거 어둠이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빛에서 어둠이 쓰이고 있잖아. 생각의 전환. 이 보드가 자꾸 어둠어둠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빛이에요. 자체가 비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둠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노란색이 됐건 그 위에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는 어둠이고 누구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그 설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였잖아.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어둠이면 어때? 저도 설정이 이런데 태생이 생겨먹은 게 가만히 보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음, 그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저는 말에서 딱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뭐 똥막대기니 진창이니 뭐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저 거실 쪽 나가면 화이트보드 판이 있어요. 화이트보드 판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막 이 고찰 통찰할 때 나오는 거 막 지나가면서 그냥 몇 마디 써놓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그때 깨달은 거야. 화이트보드 판이네. 이러면서 제가 깨달음이 강력하게 온 게 그거거든요. 운삼사성 할 때 이 환오까지를 포함할 때 제가 왜 천지인 무 넣었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작용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화이트보드 판에 이걸 쓰고 있으니 이 판이 보이는 거예요. 이 판이. 이 판이. 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판. 가장 큰 실제 공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 판은 무슨 판이에요? 우주가 펼쳐지는 판임과 동시에 이치가 펼쳐지는 판이죠. 그게 진짜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공공거리는 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이치를 아냔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화이트보드 판에 염화미소 작용을 그냥 쓰다가 깜짝 놀래갖고 깨달았는데 이 보니까 이 판이 있었네. 이게 무슨 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자, 생각을 바꿔서 이 화이트보드 판에 내가 글씨를 쓰고 있으면 반대로 이게 어둠이었으면 밝은 글씨가 써지겠죠. 그것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내가 까만색이라서 어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간편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요.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천, 지, 인, 무 해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어, 잠깐만. 깜짝이야. 지금 천지임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판이 있었네? 아, 여기서 그냥 깜짝 놀라면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천지임무 거리면요. 이게 이치 중독이라서 막 천지임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걸음 딱 물러나가지고 보니까 천지임무가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 있네. 아, 물질 세상도 있고 이치 세상도 판이 있으니까 그게 벌어지는구나. 현실에서의 통찰을 확대시키면 그 메커니즘이 이치 세상도 그대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인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그 판을 생각해 버리면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육방세계를 열어서 다시 구의 자리에서 깨닫는 판 5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숫자 5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5. 물을 4로서 찾아내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판이 있었네? 그걸 또 내가 보고 있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이 직전하고 이 이전하고 직후하고는 완전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육방세계가 열린 거예요. 진짜로.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육방세계가 열려야 돼요. 지금은 물질 세계가 열려 있는 거야. 육방세계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이 메커니즘을 알고 이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첫 강의를 그걸 한 거죠. 당연히 깨진 진리, 깨진 육방세계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찰이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우주 섭리의 거의 정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게 거의 끝이에요, 이게. 일시 무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호가 풀어지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냔 말이에요. 너무 반갑겠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슈타이너가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천지인물을 그려놓고 제가 판 5자리를 탁 하고 본 순간이 뭐예요? 조화 선생님이. 이중 매트릭스 구조를 지금 깨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지금 제가 이 작업한 게 이 판이 있었네. 이중 매트리스 구조 일단 깼죠.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올라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그냥 깨달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지금 이런 사실을 눈치채고 난 다음부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이건 깨달음의 거의 정수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정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진짜 연계 이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고 또 공부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60 몇 강, 67강 이제 막 68강까지 넘어가지만 증명이 돼가고 있지 깨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거의 초창기 강의를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강력한 이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 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멀리 왔죠. 이런 강의할 때부터 쭉 하고 멀리 왔죠. 님이 아쉬워하는 이런 강의서부터 신지학 그런 데까지 지금 멀리 오고 있잖아. 어디까지 증명이 되나 가보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거의 뭐 끝이에요. 신지학을 일단 먼저 건드린 거는.
우리가 뭐 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 명예교수님하고 무슨 뭐 공식을 만들 날도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근데 뭐 진짜 전공으로서 그걸 막 공부할 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 우리는 깨달음에 이런 마음 공부 공부를 했을 때는 어, 음,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죠. 쓰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은 이제 실제로 그 이 토성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 아카시아 연대계 토성기 나오는데 이게 이치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높여주면 이치 세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천부경을 고찰하다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는 제가 막 글자가 춤춘다 그러고 막 살아난다 그러고 막 생명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이 토성기의 이치로서 제가 그거를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육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어떤 이 우주적인 구조라든가 뭐 냄새 막 이런 것들이 확 하고 바뀌어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를 느낌으로가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실제. 이치 세상은 그렇게 펼쳐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그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을 화이트보드에 쓰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천부경 글자 자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막 통찰하다 보면. 어, 막 운삼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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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갑자기 내가 인의 자리로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특히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도 제 고찰했던 것 중에 뭐 하나를 되짚어 보면 인의 자리로 특히나 들어가서 여러분이 천지인 자체를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단 왜냐하면 염화미소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본체에서 객체를 내보내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천지인무 할 때 그거를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린 게. 천지인무 하고 있는 부처님을 여러분이 위에서 쳐다보는 거야. 그 순간 또 분리시켜서 그걸 또 쳐다봐. 예를 들면 그게 무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일로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쭉 하고 빨려 들어가서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 아, 하느님이 우주 창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밑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나를 포함한 누구? 모두. 이치들이 풀어져서 내 살점 같은 이치들이 풀어져가지고 그렇게 모여있는 지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죠. 가야지. 그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영화미소 이거 일시무시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된다. 이 고찰의 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영화미소 이거 간단해 보이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 그거 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계속 통찰하다 보면은 끝이 없이 막 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런 고찰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상한 데로 막 빨려 들어가서 어떻게 돼? 깜깜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래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제가 표현하기를 천부경판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천부경을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이치들이 막 나와요. 거기서 막 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꽂히는 글자의 어떤 위치들이 다 달라. 그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역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취미처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는 취미같이. 약간 취미같이 진짜로 막 읊조리면서 그러다 보면 탁 얻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고 있는데 1시간짜리 저는 약간 위험한 경험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집이 파주거든요. 파주. 그러면은 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타고 쭉 가요. 제가. 그러면은 1시간 딱 60분 정도 걸리거든요. 집까지. 근데 이제 천부경 막 빠져 있을 때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실제로. 천부경 일시무시하고 딱 어디 딱 얻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거 통찰하다 보면 집에 그냥 와 있어. 그 찰나가 진짜 1초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좀 이제 물리 세상에서는 위험하긴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천부경 직역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공부를 하면서 기초적으로 그거는 병행하셔라. 꼭